2장은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컴퓨터를 키면은 메모리가 이제 다 비어 있습니다. 이거 다 비어 있다가 우리가 이제 부팅을 하면은 전기를 키면은 그러면 이제 디스크에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커널이 메모리로 올라오죠. 그럼 이제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초기화를 한다는 것은 이제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그 하드웨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드웨어라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얘기하면 이것이 하드웨어 이런 것이 이제 하드웨어입니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거에 대응하는 인터널하게 데이터 스트럭처 또는 어떤 테이블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는 CPU라는 하드웨어를 기술을 해야 되고 이런 데이터 스트럭처 이것이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요것이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고요. 육면체가 이제 어떤 오브젝트 또는 하드웨어 같은 건데요. 그래서 하드웨어마다 그 하드웨어에 대응되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 이 CPU가 어떤 종류냐, 이것도 디스크가 어떤 종류냐, 또 이건 메모리가 어떤 종류냐 그것만이 아니라 메모리 중에 어느 공간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 어디가 지금 놀고 있고 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지금 사용되고 있고 어디가 놀고 있고 디스크가 지금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일감을 줘도 되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하드웨어와 관련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를 하드웨어와 관련된 데이터 스트럭처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올라온 후에 유저들이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 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막 올라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올라오면 그것이 이제 프로세스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프로세스를 관리해야 되는 것이 또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각 프로세스마다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또 여기 무슨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지금 어디에 메모리에 올라와 있다라든지 또는 이 프로세스가 지금 어떤 폴더 또는 어떤 디렉터리에서 일을 하고 있다든지 어떤 터미널에서 일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한 일체 정보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여기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그 응용 프로그램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정보의 집합, block of information. 여기서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메타 데이터죠. 그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관리용 데이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줄여서 PCB라고 부릅니다. 프로세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관리용 정보의 집합. 그래서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일체 정보예요. 예를 들어서 그 프로세스가 메모리에 어디에 올라와 있느냐, 그 프로세스가 지금 어느 터미널하고 작업을 하고 있느냐, 이런 정보죠. 그래서 어느 터미널에 있느냐, 또 그 프로세스가 지금 이렇게 이게 이제 폴더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폴더 중에서 어느 위치에서 지금 현재 디렉터리가 어디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PCB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이렇게 뉘어서 좀 나타내고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들을 여기다 이렇게 해서 이건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유저가 시작시킨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커널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커널은 밑으로는 하드웨어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하드웨어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테이블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테이블을 갖고. 그러나 이런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또 이런 테이블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테이블이 데이터 스트럭처죠. 그래서 우리는 PCB라고 부른다. 이제 그러다가 어떤 프로세스가 또 시작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게임 프로그램 같은 걸 이제 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 게임 프로그램이 런을 하려면 우선 메모리에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메모리에 공간이 지금 꽉 차서 남은 공간이 없다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기다려야 돼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 기다리는 줄을 Q라고 하고 지금 여기서 딴 프로세스도 이렇게
메모리를 쓰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할 것 같으면 이 PCB들 간에 이렇게 기다리는 줄이 조성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메모리 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 큐 맨 뒤에 가서 쓰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이제 앞으로 가서 언젠가는 자기에게 메모리 공간이 차례가 오겠죠. 그러면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이 프로그램에게 메모리 공간을 할당하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로드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할당된 것으로 이 프로그램이 이제 디스크로부터 올라오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게임 프로그램도 할 것 같으면 이제 게임 프로그램은 이제 겨우 메모리를 얻어서 메모리로 올라온 상태예요. 네. 그러면 이게 메인 메모리라고 할 것 같으면 메인 메모리에 여러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는데 이 프로그램 중에 한 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CPU를 쓸 준비가 다 끝나 있지만 CPU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CPU를 이제 쓰려면 CPU도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CPU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줄을 CPU queue라고도 하고 이걸 ready queue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제 CPU 사용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꾸 이제 CPU에서의 사용 순서가 이제 높아져서 이 줄의 앞으로 가겠죠. 그래서 언젠가는 제일 앞에 이제 이 큐에서 제일 앞에 이제 서다 보면은 자기 차례가 와서 이 프로그램이 CPU에서 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프로그램이 CPU에서 런을 하다가 또 어떨 때가 되면 디스크에서 파일을 읽어야 돼요. 그 프로그램이 파일을 읽어야만 더 이상 지속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디스크에 이 프로그램이 런하다가 가면은 즉시 I/O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디스크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딴 프로그램들이 여기서 신청한 I/O가 아직 다 안 끝났을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I/O를 하고 싶어도 역시 디스크에 가서 줄 서야 돼요. 맨 뒤에 가서 줄 서야 됩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이 PCB가 디스크 큐에 이제 가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다가 디스크가 끝날 때마다 계속 이제 한 줄씩 앞으로 가서 맨 앞에 가게 되면 그때 이제 디스크 이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디스크를 쓰려고 여러 PCB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이 중에 누구를 먼저 서비스를 해주고 디스크에서 누구를 나중에 해줄 것이냐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을 우리가 스케줄러라고 합니다. 스케줄러 중에 하나는 도착한 순서로 그냥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이제 first come, first serve. 그래서 제일 먼저 come 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일 먼저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이 프로그램은 MP3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은 아래 한글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제 시간에 서비스되지 않으면 음악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래 한글은 조금 양보해줬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를 사용자가 느끼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제 꼭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급한 잡,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잡이 먼저 서비스를 받고 앞에 있던 잡에 양보를 하고 그런 스케줄링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케줄러는 앞에 이런 그림에서 이 중에서 누가 먼저 서비스를 받고 누가 나중에 서비스를 받느냐 그것을 결정해 주는 것을 스케줄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큐가 있는 곳마다 스케줄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메모리를 이제 쓰기 위해서 여러 잡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중에서 누구에게 메모리 공간을 먼저 할당해 줄 것이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메모리를 기다리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누가 먼저 그 메모리를 받아야 될 것이냐 그걸 정하는 스케줄러를 우리가 job scheduler라고도 부르고 또는 long-term scheduler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메모리고 메모리에 이제 몇 개의 프로그램까지 그 디스크에서 올려다 놓을 것이냐 그 몇 개의 프로그램까지를 이것이 이제 degree of multi
프로그래밍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스케줄러가 이것까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모리를 쓰려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job queue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메모리 queue라고도 부르고 job queue라고도 부르고 여기서는 메모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주는 스케줄러를 우리가 long term 스케줄러용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메모리를 이제 얻었다. 그럼 로드 됐다. 그러면 로드 됐다고 해서 CPU에 런할 준비는 다 끝났지만 로드 됐다고 해서 CPU에 즉시 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CPU는 하나밖에 없고 메모리에 로드된 프로그램은 여럿이 있을 수 있으니까 메모리에 로드 됐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얘기하면 레디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 큐를 우리가 레디 큐라고도 하고 CPU 큐라고도 하는데 그 레디 큐는 이제 CPU의 순서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레디 큐에는 또 스케줄러가 있어요. 여기 스케줄러는 쇼텀 스케줄러라고 하고 이건 롱텀 스케줄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job 스케줄러라고도 하고 이거는 CPU 스케줄러라고도 하고 이거는 CPU의 순서를 이제 정해주는 스케줄러죠. 그리고 이제 여기 디스크 같은 I/O 장치가 있으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I/O 큐 또는 디스크 큐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I/O를 하려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프로세스들은 제일 먼저 메모리를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그 순서를 정해주는 것이 그 메모리를 사용하는 순서를 정해주는 것이 롱텀 스케줄러 또는 job 스케줄러 이렇게 불리고 메모리를 주면은 그 프로그램이 이제 메모리에 올라와요. 그럼 메모리에서 다시 CPU를 기다리게 되죠. 그랬을 때 CPU의 사용 순서를 결정해주는 스케줄러를 short-term 스케줄러 또는 CPU 스케줄러 이렇게 부르고요. 또 이제 CPU를 쓰다가 디스크 같은 I/O를 하게 돼요. 그러면 I/O를 하러 가서 이제 기다려야 되죠. 그랬을 때 기다리는 곳을 device queue 또는 disk queue 이렇게 부르고 거기서 순서를 결정해주는 스케줄러를 device 스케줄러 또는 disk 스케줄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는 항상 이런 하드웨어 자원들을 써야 되는데 그 쓰러 갈 때마다 가서 이제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드웨어는 한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메모리에 가서 줄 섰다가 그 다음엔 공간을 받으면은 로드 되면서 CPU에 가서 줄 섰다가 또 CPU에서 런하다 보면은 I/O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디스크에 가서 줄 섰다가 디스크에 가서 또 I/O가 끝나면 다시 CPU에 가서 줄 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줄 서는 곳을 이제 우리가 큐라고 하고 큐가 있는 곳마다 누가 먼저 이 하드웨어를 써야 되느냐 그것을 결정해주는 스케줄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CPU 스케줄러, 여기는 job 스케줄러 또는 short-term, long-term 스케줄러 또는 disk 스케줄러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의를 종합해 보면은 프로세스는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몇 개의 그 스테이트를 거쳐간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CPU가 메모리 공간을 이제 할당 받고 나면은 이제 CPU에서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레디 상태라고 합니다. 메모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CPU는 아직 못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레디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메인 메모리라고 했을 경우 여기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여러 프로그램이 레디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디 큐가 있는 것이죠. 레디 큐 중에서 한 프로세스를 뽑아서 CPU를 주는 행위. 그래서 CPU를 차지하도록 하는 그런 행위를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디스패치 기능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 레디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를 뽑아서 CPU를 할당해줘요. 그러면 그 CPU, 그 잡은, 그 프로세스는
CPU에서 실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read 그러면 이제 running state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때 CPU를 주면은 CPU의 사용권을 영원히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 동안만 사용하게 합니다. 타임 슬라이스라고도 하고 타임 퀀텀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그게 뭐 100ms 뭐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 시간이 다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다시 CPU를 뺏어서 다른 잡에게 주고 지금까지 CPU를 쓰던 프로그램은 다시 레디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CPU를 주면은 CPU가 이런 데서부터 러닝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쭉 런을 해가다가 이런 명령어 이게 뭡니까? 어떤 디스크에 있는 파일에서 값을 읽어가지고 이를 갖고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X에 갖고 오면 그 밑에서 이제 그 갖고 온 값을 가지고 연산을 시작하는 계속을 하는데, 근데 이 밑에 부분은 인풋 아웃풋이 끝날 때까지는 X 값이 오지를 않으니까 X 값이 오지를 하면은 아니면은 이 밑은 연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밑은 CPU를 줘봤자 이 밑으로 진도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IO가 시작이 되면 IO가 끝날 때까지는 CPU를 포기를 하고 이걸 다른 프로그램에게 줬다가 나중에 이제 드디어 디스크로부터 원하는 그런 값이 X로 들어오면 그때 이제 이 밑을 다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IO 같은 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CPU를 그 프로세스가 포기하고 그리고 자기는 다른 프로세스에게 CPU를 양도한 다음에 자기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웨이트 상태, IO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상태다 이거예요. 또는 블럭드 상태, CPU를 줘도 진행할 수 없는 장애 요인이 생겼다. 그래서 블럭드 상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메모리를 기다리다가 메모리를 할당을 해요. 그럼 이제 메모리로 로드 되죠.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제 레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레디 상태에 있는 프로그램이 여럿이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CPU를 주는 그런 행위를 디스패치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러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러닝을 하는데 CPU 영원히 주는 것이 아니죠. 일정한 시간만큼만 쓰도록 해줘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려서 CPU는 다시 뺏기고 다른 프로세스에게 CPU는 넘어가고 지금까지 CPU를 쓰던 프로세스는 레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을 하다가 어떨 때는 타임 슬라이스가 다 돼서 레디로 가지만 어떨 때는 이런 프로그램처럼 IO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메모리로 올 때까지는 CPU를 계속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러닝을 하다가도 디스크로부터 무슨 X라는 걸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IO를 리퀘스트하고 나면은 그 IO가 끝날 때까지는 CPU를 갖고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IO를 포기하죠. 그런 것을 이제 blocked 또는 waiting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 이제 계속 머무르다가 드디어 IO가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CPU를 줘도 CPU에서 런할 수 있는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가 이제 바뀝니다. 여기서 IO가 끝났다고 해서 즉시로 CPU에서 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CPU는 항상 CPU를 쓰기 위해서 기다리는 잡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상태만 레디로 바뀌어 있고 그럼 레디 상태에 있는 그런 잡들이 메모리에 여러 프로세스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중에서 언젠가는 하나를 뽑아서 디스패치를 시키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 레디 상태와 러닝 상태와 블럭드 상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이제 끝나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상태함은 이 세 가지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